오늘은 요번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그러니까 6월 17일 날 대책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 이번에 카톡방에 진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규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력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때 한동안 연예인 부동산 법인 투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되게 막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인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율이 엄청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 세금이 법인이 유리하다 보니까 그쵸, 법인을 그쵸.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법인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터졌습니다. 네, 한번 보면서 얘기를 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제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종부세가 확실히 강화됐습니다. 맞아요. 하나는 그 법인에서 6억 원을 이제 안 빼주겠다. 근데 6억 원을 안 빼주는 것만 해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4%의 그 종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의 1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거에 대한 보유세가 무조건 4%, 3%, 4%.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매년 나오는 게 5, 4, 20에서 2천만 원의 이제 종부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경기도 대도시를 거의 다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그런. 그래서 조정 지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죠. 예전에는 조정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수도권이면 웬만하면 조정 지역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제외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뭐 어떤 부동산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사실 상담해주기가 살짝 까다롭게 됐어요. 저도 항상 헷갈리고 이게 경기도인데 조정 지역이 대상이 아닌 부분도 있고 막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괜히 막 아는 척 하다가 거긴 아직 조정 지역 대상 아닌데요 막 이랬었는데 사실 오히려 지금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여기 8페이지 딱 보면은 네. 그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 효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 보면 진짜 예전에는 1주택 세대는 좀 봐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실거래 제외하고는 1주택도 사지 마라. 그러니까 뭐, 사지 말라기보다는 살 거면 들어가라. 딴 데 그쵸. 전세 받지 네.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실수요자 위주로 정책을 펼치겠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실수요자도 KB 시세 조회에서 3억 원 초과하는 집은 좀 자제해라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업무 시간에. 업무 시간은 아니고 약간 쉴 때 네. 검색을 해봤어요. 좀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때 네네. 검색을 이렇게 했는데 서울 지역에서 내가 3억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나?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여기 막 보면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거 진짜 핫하더라고요. 예. 이것 때문에 카톡에서 불났었잖아요. 맞아. 네. 예를 들어서 저도 막 이사를 다니고 약간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신반포 이쪽에 좀 구축 아파트들이 전세가 되게 싸거든요. 왜냐면 이제 노후화가 됐으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뭐 교통을 원하는 신혼부부나 약간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데 네. 이제 그것도 진짜 집주인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를 거라고. 그렇죠. 여기서 잠깐 이제 다루자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내가 어떤 그 분양권을 따내려면은 최소한 2년 동안 거기서 거주를 해야 돼요. 맞아요. 거주 요건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주요 개발 호재 지역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게 좀 되게 핫하더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네. 이거는 이제 강남의 특정구역. 네, 잠실, 청담, 삼성, 대치 13평 이상은 구청장 허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하겠다. 이제 진짜 실제로 이제 부동산 상담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부동산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규제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투자를 하는 데는 이런 조정지역 대상을 회피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조정지역 대상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신호로 보는 거지.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오히려 더 오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다. 특히 이렇게 강수가 된다는 거는 정말로 여기는 100% 오른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이제 원래는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그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그래서 보통 자조서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줄여서. 근데 원래는 3억 원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무관하게. 이걸 받겠다. 이 페이지 12페이지에 이제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제 전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이제 전입의무를 부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전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있고 이래서 거기에 거주를 못하는 경우에 제가 전세로 다른 데를 나가 살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를 아예 없애겠다. 실제로 전세를 살려는 사람들이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요번에 정책을 굉장히 비판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그리고 또 요건 자체가 원래는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 이용을 제한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KB 시세에서 3억 원 초과로. 맞아요. 그러면은 3억 어렵죠. 원... 전세 대출 즉시 회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네.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살면서 집 사지 말라. 또는 이런 이제 전세 거죠. 살면서 집을 살면은 당장 전세를 빼고 빨리 들어가라. 그렇게 되는 거죠. 요번에 대책 보면은 법인들에 대한 그 부동산 주택 거래가 엄청나게 이제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 거래에 대한 조사 뭐 이런 것도 이제 실거래 뭐 신고 서식 같은 것도 들어오게 되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처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딱 특별조사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인이거나 혹은 20대 이하인데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했거나 혹은 외지인 6개월 내 2회 이상 타시도 소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투기 목적의 거래를 잡아내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 뭐 양도세 탈루 여부 조사, 뭐 이렇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부당하게 조세를 줄였느냐, 이쪽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법인으로 사든 개인으로 사든 결국 이제 자금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를 따질 것 같아요. 결국. 그렇죠.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보니까 네. 원래는 개인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이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이제 종부세가 과세되게끔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은 그거와 관계없이 종부세 그 과세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법인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제 종부세가 과세된다. 저는 좀 이게 약간 궁금한 게 저희가 원래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은 임대료도 1년에 올리는 게 제한이 있고, 그렇죠. 네, 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약간 거주권이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좀 공급을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다 배제해도 되나? 그 대신 이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이제 대책 발표 다음 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 한다. 그렇죠. 기존에 선량하게 이제 하셨던 분들은 이제 괜찮다. 아. 아직은. 그렇네요. 장기 임대주택 메리트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이제 그 부동산 법인들을 기장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번에 6.17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이제 부동산 법인을 지금 기존에 했던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앞으로 이제 신규로 하시려는 분도 이제 이걸 해도 되나, 이걸 좀 여쭤보셨어요. 이제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부동산 대책에서 어떻게 부동산 법인을 좀 규제를 하고 있는지를 이미 현황을 좀 파악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투자를 사실 멈출 수 없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맞아.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규제가 심해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동향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이제 종부세를 좀 인상을 하도록 했어요. 맞아요. 원래는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들고 있었으면 6억 원까지 공제되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서 종부세를 냈고, 법인도 이제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6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에 이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개인은 이제 1세대 1주택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니까 그 9억하고 법인 6억 총 이제 1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도록 했던 거를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한도를 0으로 해서 무조건 법인이 이제 소액 주택이라도 들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게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종부세 입장에서는 좀 메리트가 없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좀 세율을 강화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원짜리 거주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5억 원짜리 또 하나를 집을 사놨는데 이제 법인이 유리할 것 같아서 얘를 법인으로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는 둘 다 이제 그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종부세를 전혀 안 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규제 때문에
이 사람은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5억에 대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세율이 몇 퍼센트가 곱해지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나온 거는 2주택 이하는 이제 최고 세율 단일 세율로 해서 3% 매기고 이제 3주택 이상부터는 4%로 이렇게 단일 세율로 좀 하게끔 발표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떻게 될지는 세법 개정안이 나와야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아직 개정이 통과되는 건 아니니까. 네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2019년 12월 16일인가요? 17일인가요? 그때도 이제 종부세를 인상을 하게끔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이번에 6월달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종부세는 내년으로 미뤄졌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일단은 정부에서 이걸 하겠다고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또 세법 개정이 나오고 또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네. 궁금한데 그 종부세가 만약에 이제 인상이 된다. 언제부터죠?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겠고 그거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고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도 이제 10%만 중과가 됐었는데 플러스 네. 10%에서 네, 네. 20% 중과되잖아요. 그게 내년 법인세 할 때. 그 지금 여기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라고 돼 있어서 아, 그러면은- 아마 올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아 그럼 네. 내년 그러니까 21년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는 거 말고 22년 3월 달 법인세 신고할 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양도하는 분부터니까. 그쵸, 그렇죠, 그렇죠. 11년 1월 2일부터 양도하는 분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겠죠. 저도 이제 부동산 법인을 좀 기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종부세가 사실 보유세잖아요. 그렇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는 종부세, 보유세 측면에서 좀 절세 효과를 하려고 하고 또 다음에 이제 양도세, 개인으로 있어서 양도세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중과되고 이런 걸 피하고자 이제 법인세는 이제 플러스 10%라고 해서 주택을 처분할 때 추가세율 10%만 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보유와 처분 시점에서 좀 이득을 얻고자 부동산 법인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보유 측면에서는 종부세가 좀 강화돼서 그 실제로 이제 보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당장의 현금 지출이 많아지니까 그걸 좀 감당하실 수 없는 분들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법인을 괜히 했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반면에 저는 이제 이번에 또 부동산 대책을 나오면서 양도세 이제 법인으로 있어서는 추가가 되죠. 원래는 플러스 10%인데 플러스 20%까지 네. 지금 하게끔 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플러스 20%를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시키게끔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또 양도세 중과가 되는 경우가 많아질 텐데 그래도 이제 양도세 측면에서는 플러스 20% 해도 그 유리하다. 예, 좀 더 이제 파는 시점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종부세도 높아지면서 그게 결국 이제 법인의 비용으로 될 텐데 그게 나중에 이제 팔 때는 또 비용 그 수익에서 차감이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의 종부세 부담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사실 좀 힘드실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그 물론 20%가 더해지더라도 약간 그 세율에서 훨씬 더 이득이 볼 수도 있고 보유하는 동안에 비용으로 인식해가지고 나중에 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도 물론 있지만 참 이런 얘기는 이제 저도 되게 싫어하는데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유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종부세를 내는데 그게 비용 처리가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 사실 그렇죠. 차라리 개인으로 해가지고 보유세를 그러니까 종부세를 좀 약간 낮추더라도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러니까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3주택을 종부세를 더 개인도 높이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랑 이제 법인으로 인해서 최고 세율을 때리는 그런 효과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양도세까지 마찬가지죠. 어떤 게 유리한지는 사실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실제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법인까지 하시는 분들은 최소 3채, 4채 이렇게 굉장히 다주택자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을 무조건 4% 맞는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아까 5억이면은 5, 4, 20이면 2천만 원 총부세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매년. 그죠?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인데 이제 회 기사님은 또 거기서 또 어떤 방법을 또 찾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어떻게 이제 투자 전략을 하냐면 오히려 이제 종부세 자체가 6월 1일 날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매겨지니까 오히려 이제 단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존에 이제 부동산 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거를 내년 6월 이전에 파는 거죠. 그럼 이제 종부세 대상에서는 부동산 법인의 보유주택수에서 빠지니까 6월 1일 이후에 사서 그 다음에 6월 1일 이전에 파는 단타로 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거 아니면 내가 이제 한번 버티겠다. 버텨서 이제 종부세 비용 처리하고 나중에 양도차익 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고요. 이제 신규로 이제 하시려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주택에 대해서 지금 강화됐으니까 오히려 상가를 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상가는 그치. 어쨌든 지금 그쵸. 그 플러스 10% 플러스 20%는 전혀 영향이 없잖아요. 법인세율만 그 고려가 되고 그리고 또 종부세 입장에서는 상가는 80억까지 토지 80억을 넘어가야지만 종부세 대상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상가를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언제 어느 네. 때든 투자는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그쵸. 방법을 또 써야 된다. 방법을 찾아서 좀 다르게 음. 접근을 하시지 않나 하긴. 그렇습니다. 이게 플러스 20% 이제 양도소득세가 된다 해도 기존에 개인으로 했을 때는 40에서 50%면 그러니까 더 길게 보유하면 좀 다르지만 네네.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해서 약간 단타식으로 그렇죠. 좀 그럴 수도 있죠. 가는 것도 괜찮네요. 네네. 개인이 최대한 만약에 그 양도세를 두드려 맞기 시작하면은 거의 한 80% 나오더라고요. 지방세까지 포함해가지고. 왜냐하면 양도세 최고세율 이제 45% 거기다 플러스 이제 20%면은 65%잖아요. 거기다 이제 지방세 들어가면은 70%. 만약에 이게 중과가 되면 장기 보유를 또 못 받잖아. 장기 보유를 못 받으면은 최대 80%를 받을 수 있는 그 장기 보유 그거 빠지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또 이제 5배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지금 여기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책에 나와 있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하려는 추세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고민하시던 걸 저한테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아 여기 네네. 있는 내용이죠. 그 지금 이제 쓰신 책이 부동산 절세 시대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뭔가 사례 하나만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그 책에 쓰신 것 중에? 아, 제가 쓴 책이요? 네. 네. 저 쓴 지가 좀 돼서요. 본인이 네. 쓰신 건 맞잖아요. 제가 그쵸? 썼죠. 아니 대표이사 제가 썼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제일 썼을 때는 법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쓰려고 했었어요. 굉장히 요새 이제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리고 또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부러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에서 지금 많이 설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중과가 되는지 그걸 중과를 피하는지 그 사례를 썼었어요. 이제 그 6월 17일 날 나왔던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거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이제 쌓여왔던 다른 이제 제도들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긴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회계사님은 어떻게? 아유 저는 경제적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확실히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한번 탁 강타한 정책은 맞고 앞으로 투자를 할 때도 그 예측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대책이 부동산 법인을 겨냥해서 그 뭐 세금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하게 이렇게 규제를 하게끔 하지 않았나. 일단은 이 대책이 됐다고 법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는 기재부가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이 나올 테니까 또 기재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고자 또 다른 대책들을 더 내놓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책과는 관계없이 세금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투자를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오거나 하면은 다시 한번 저희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